이 계집이 감히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못 낳고 우리 태준이를 붙잡아둘 생각이야, 뭐야? 이 계집이 감히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못 낳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이혼해. 오늘 안으로. 남편의 냉정한 통보. 하지만 민서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이미 새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복수가 아닌 존엄을 되찾는 싸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출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계집이 감히. 따기 소리가 응접실에 울렸습니다. 민서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의 손이 여전히 허공에 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에 아이도 못 낳고 우리 태준이를 붙잡아둘 생각이야, 뭐야? 민서는 뺨을 감싸쥐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강태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낯선 여자 한 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이 뭔데? 시누이 강미라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설마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빠는 지금 진짜 소중한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민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명품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한지우예요. 태준 오빠의 첫사랑.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사인해. 오늘 안으로. 민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태준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알아. 그래서 오늘로 정한 거야. 3년 전 실수로 시작한 결혼, 오늘로 끝내자. 시어머니가 탁자 위로 서류 뭉치를 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위자료 5억 줄게. 조용히 사라져. 민서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사랑했어요. 사랑? 한지우가 킥킥 웃었습니다. 태준 오빠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 없어요. 저를 잊기 위한 대체품이었을 뿐이죠. 민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정해달라고, 아니라고 말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태준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민서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민서. 세 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잘 가요, 민서 씨. 아, 이제 남이니까 박민서 씨라고 불러야겠네. 한지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관을 나서는 순간 민서는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미안해, 아가야. 엄마가 너무 무력해서. 민서는 아침에 받은 임신 확인서를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6주였습니다. 민서는 친정집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말했었습니다. 재벌집 며느리 된다고 우쭐대지 마라. 결혼은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야. 어머니도 말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혼만은 하지 마. 우리 집안 망신이야. 민서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카페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30통이었습니다. 모두 태준 측 변호사였습니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집 비워라, 3일 안에. 짐 정리 안 하면 다 버린다.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중년 여성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좋겠어. 이혼도 쉽게 하고. 맞아. 우리 때는 맞아도 살았는데. 그래도 재벌집 며느리면 뭐가 힘들다고 이혼을 해. 민서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몰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은지.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 저는 강태준 회장님 어머니의 비서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위자료 협상건입니다. 5억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비서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건 조용히 사라질 경우입니다. 사모님께서 박민서 씨가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정보를 입수하셨습니다. 민서의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사모님 말씀이 이제 와서 아이로 매달리려는 거냐고 하시네요. 내일 오시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누가 내 임신 사실을 알려준 거지? 병원에서는 민서 혼자 갔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어머니가 알았을까요? 민서는 떠올렸습니다. 며칠 전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여자를 말입니다. 한지우였습니다. 그녀는 그날 산부인과 근처에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부터 나를 미행한 건가?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짐을 싸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서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서 씨. 이제 여기 당신 집 아니에요. 제 짐이 안에 있어요. 짐? 아, 그거요? 한지우가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현관 앞 복도에 검은 비닐봉투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 오빠가 필요 없는 거 다 버리래서 제가 정리했어요. 여기 있어요. 민서는 비닐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옷가지, 책, 화장품이 아무렇게나 구겨져 있었습니다. 제 서류는요? 통장이랑 도장은요? 그런 거 없던데요? 한지우가 새침하게 웃었습니다. 민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좋아요.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푸하. 한지우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민서 씨, 강 회장 집안이 누군지 알아요? 이 나라 법조계 절반이 우리 집안 사람들인데 법으로 이기겠다고요? 민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닐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서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강태준 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30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회장님 며느리였던 쫓겨났다며? 한 푼도 못 받고. 당연하지. 애도 못 낳았는데. 민서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비서실에 도착했습니다. 김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앉아. 민서는 앉았습니다. 임신했다며? 네. 몇 주? 6주입니다. 김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6주. 딱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이네. 참 타이밍도 좋아. 어머님, 저는 입 닥쳐. 김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년 동안 애 못 낳더니 이제 와서 이혼 막으려고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진단서 있어요.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그것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진짜네요, 사모님. 김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 낙태해. 네, 낙태하라고. 그러면 위자료 10억 줄게. 민서는 배를 감쌌습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20억. 30억. 이게 끝이야. 더는 안 올려줘.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어요. 이 미친년이. 김순자가 탁자를 쳤습니다. 그럼 한 푼도 못 받아. 그리고 내 아들한테서도 영영 떨어져. 법적으로 태준 씨 아이입니다. 양육비 청구할 겁니다. 양육비?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박민서 씨 양육비 받으려면 친자 확인이 필요한데요. 혹시 그 아이가 정말 강태준 회장님 아이인지 확신하세요?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강태준 회장님은 3년 전 사고로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죠. 거짓말. 여기 진단서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민서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병원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누구 아이냐는 거죠. 박민서 씨. 김순자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태준 씨 말고는 증명해봐. 증명해보라고.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서를 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무슨 사실죠? 태준 오빠랑 3년 전에 다시 만났어요. 해외 치료 끝나고 돌아왔을 때부터요.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민서 씨가 결혼한 후에도 태준 오빠는 계속 저를 만났어요. 혹시 그 아이 다른 남자 아이 아니에요? 아니야. 나는 태준 씨 말고는 그럼 친자 확인해봐요. 당당하게. 한지우가 웃었습니다. 민서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태준 씨 아이가 아닌 걸까?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태준 말고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강태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누군가 민서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태준이었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 사람들 다 쳐다본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근처 카페로 민서를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 뭔데? 태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임신했어요. 들었어. 어머니한테. 당신 아이예요. 확신해?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의사가 말했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야. 나는 3년 전 사고 후에 정밀 검사 받았어.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이래. 그럼 우리가 그 5%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 다른 남자 있지? 없어요. 그럼 친자 확인하자. 왜 대답 안 해? 당당하면 하면 되잖아. 민서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죠. 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도 뭘 말해도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먼저 믿었어요. 태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게으르다고 하면 믿었고, 당신 여동생이 나를 돈 밝힌다고 하면 믿었고, 이제는 한지우가 나를 바람피웠다고 하니까 또 믿네요. 민서야. 됐어요. 친자 확인할게요. 하지만 결과 나오면 당신 무릎 꿇고 사과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줄게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민서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서는 비틀거리며 회사를 나왔습니다. 거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태준 씨 아이가 아닌 걸까? 아니었습니다. 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자신은 태준 말고는 남자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요. 꼭 할 말이 있어요. 답장이 왔습니다. 강태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나한테 연락하지 마. 민서는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보았지만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때 누군가 민서 앞에 섰습니다. 올려다보니 태준이었습니다. 태준 씨, 일어나. 사람들 다 쳐다본다. 태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일어났습니다. 태준은 근처 카페로 민서를 데려갔습니다.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 말 뭔데? 태준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임신했어요. 들었어. 어머니한테. 당신 아이예요. 확신해? 민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 의사가 말했어.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건 잘못된 진단이에요. 아니야. 나는 3년 전 사고 후에
정밀 검사 받았어. 자연 임신 확률 5% 미만이래. 그럼 우리가 그 5%예요.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서야, 솔직하게 말해. 다른 남자 있지? 없어요. 그럼 친자 확인하자. 왜 대답 안 해? 당당하면 하면 되잖아. 민서는 태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를 한 번도 믿어본 적이 없죠. 뭐? 3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뭘 해도 뭘 말해도 당신은 항상 다른 사람 말을 먼저 믿었어요. 태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나를 게으르다고 하면 믿었고, 당신 여동생이 나를 돈 밝힌다고 하면 믿었고, 이제는 한지우가 나를 바람피웠다고 하니까 또 믿네요. 민서야. 됐어요. 친자 확인할게요. 하지만 결과 나오면 당신 무릎 꿇고 사과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혼은 내가 원할 때 해줄게요. 당신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민서는 카페를 나갔습니다. 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박민서 씨 친자 확인 결과 나왔습니다. 민서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강태준 씨의 친자가 맞습니다. 민서는 그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즉시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 나왔어요. 병원 오세요. 1시간 후 태준이 도착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김순자와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친자가 맞습니다. 김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가 태준이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 전 진단은 확률이 낮다는 것이지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연 임신이 가능했던 거죠. 태주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나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겹네요. 민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일주일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김순자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래, 미안하구나. 그럼 이제 다시요? 민서가 비웃었습니다. 다시 며느리 해달라고요? 사람을 뭘로 보는 거예요? 민서야, 진정해. 어머니도 오해한 거야. 태준이 민서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민서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나를 창녀 취급한 게 오해예요? 말 조심해.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식으로. 김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닥치세요. 민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3년 동안 참았어요. 뺨 맞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해도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참아요. 민서는 태준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이혼은 내가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양육권도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전부 내가 원하는 대로 받아낼 거예요. 민서야, 우리의 얘기 좀. 우리예요? 이제 와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내 애라고 하지 않았어요? 태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한지우와 마주쳤습니다. 어머, 민서 씨.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민서는 멈춰섰습니다. 당신이 여기 왜 있어요? 저도 태준 오빠 아기 아빠니까 궁금해서요. 한지우가 배시시 웃었습니다.
민서는 한지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경고할게요. 내 남편한테서 떨어지세요. 남편? 푸하. 이혼 서류에 사인한 남편이요? 아직 법적으로 처리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 남편이에요. 민서는 한지우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내 임신 사실을 시어머니한테 알렸죠? 증거 확보했어요. 사생활 침해로 고소할 거예요. 한지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민서는 벽에 기대었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버텨야 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여러분, 민서가 드디어 진실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그럼 계속해서 6장부터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 보증금을 냈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학교였습니다. 민서는 의아해했습니다. 민서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 맞으시죠? 강지민이 어머니신가요? 네. 강지민이요? 네, 강지민 학생이요. 오늘 아이가 학교에 안 왔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민서는 얼어붙었습니다. 저 잠깐만요. 강지민이가 누구예요? 네. 어머니 성함으로 등록된 보호자신데요. 민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강지민? 태준이 아이가 있다고? 죄송하지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강지민이를 몰라요. 네. 하지만 비상 연락망에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강지민이가 누구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전화 왔어요. 비상 연락망에 제 번호가 있대요. 미안해. 설명할게. 지금 어디야? 설명은 무슨, 당신 숨긴 자식 있었어요? 아니야. 지민이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서는 주소를 검색했습니다. 강지민이가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민서는 택시를 잡아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섰을 때 태준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담임교사가 설명했습니다. 지민이가 오늘 아침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CCTV 확인했는데 등교는 했어요. 그런데 1교시 끝나고 사라졌습니다. CCTV 다시 보여주세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화면에 어린 여자아이가 나타났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민서는 그 아이를 보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아이 태준이를 닮았어. 저 아이가 당신 딸이에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는 내 조카야. 형수가 3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형도 그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고. 민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민이를 키우고 있었어. 너한테 말 안 한 건 복잡해질까봐. 그래서 저를 보호자로 등록한 거예요? 어머니가 싫어하셔서. 할머니 이름으로 등록하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볼까봐. 민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 당신 진짜 대단하네요.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이 사진 있으신가요?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민서는 그 핸드폰을 봤습니다. 배경화면이 지민이 사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준이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구나. 민서는 배를 만졌습니다. 그럼 내 뱃속 아이는 두 번째일까? 경찰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태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민아 어디 간 거야? 민서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가 무너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민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민서 씨?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 강지민이에요. 아빠 핸드폰 번호를 몰라서 학교 비상 연락망에 있던 번호로 전화했어요. 지민아, 너 지금 어디 있어? 공원이요. 집 근처 공원. 민서는 태준에게 소리쳤습니다. 지민이 찾았어요. 민서와 태준은 공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벤치에 지민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태준이 아이를 꽉 안았습니다. 왜 학교에서 나간 거야? 아빠가 얼마나 놀랐는데. 지민이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왜 그랬어? 무슨 일 있었어? 지민이는 민서를 보았습니다. 저 아줌마 누구예요? 태준이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아, 저기, 아빠 새 와이프예요? 지민이가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지민이가 민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거짓말. 학교 선생님이 말했어요. 비상 연락망에 아줌마 이름이 어머니로 되어 있대요.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그건 태준이 설명하려 했지만 지민이가 끊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언니가 전화했어요. 이상한 언니? 응. 아빠가 새 와이프 맞이하면 나를 고아원에 보낸대요. 민서와 태준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모르는 언니. 근데 목소리가 예뻤어요. 태준이 지민이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지민이를 겁주려고 한 거예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누가? 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서는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한지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은 지민이를 재웠습니다. 민서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준이 나왔습니다. 미안해. 지민이 때문에 놀랐지? 괜찮아요. 너 지민이 알고 있었어? 아니요. 오늘 처음 알았어요. 태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서야, 나 지민이 없으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는 지민이를 좋아하지 않으셔. 조카라서 집안 재산 상속에 껴줄 수 없다고. 민서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호자로 등록한 거예요? 응. 내가 지민이 엄마가 되어주면 지민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 민서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참 당신 정말 이기적이네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이제 지겹다니까요. 민서는 일어섰습니다. 저 갈게요. 민서야. 지민이한테 잘해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까. 민서는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누군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민서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지우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민서 씨. 여기서 뭐해요? 당신이야말로 여기서 뭐해요?
태준 오빠 만나러 왔죠. 뭐? 한지우가 민서를 지나쳐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한지우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지민이한테 전화한 거 당신이죠? 네. 무슨 소리예요? 오늘 아침에 지민이한테 전화해서 겁준 거 당신이잖아요. 한지우가 민서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증거 있어요? 함부로 말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요. 증거 찾을 거예요. 찾아봐요. 뭐? 한지우가 비웃으며 현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태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이 시간에 왜? 오빠 나 무서워서 왔어. 집에 혼자 있기 무서워. 한지우가 태준에게 안겼습니다.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한지우의 계략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민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도 남겨주세요. 그럼 8장 이어갑니다. 다음 날 민서는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한지우라는 여자 조사해 주세요. 어떤 내용으로요? 최근 통화 기록, 동선, 만난 사람들. 비용이 꽤 들 텐데요. 상관없어요. 제 통장에 남은 돈 다 쓸게.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서 씨, 자료 나왔습니다. 민서는 사무소로 달려갔습니다. 탐정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한지우 씨,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는데 뒤로는 꽤 복잡하네요. 무슨 말이에요? 일단 지민이한테 전화한 거 한지우 씨 맞습니다. 선불폰으로 걸었는데 CCTV에 그 선불폰 구매하는 장면 나왔어요. 민서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한지우가 편의점에서 선불폰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지우 씨 해외 치료받았다고 했죠? 근데 실제로는 치료가 아니라 미용 성형이었어요. 뭐라고요? 해외 병원 기록 확인했습니다. 한지우 씨는 3년 전에 큰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 전체를 재건 수술했고요. 민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태준 씨가 아는 한지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본인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DNA 검사가 제일 확실하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민서는 한지우가 자주 가는 카페에 갔습니다. 한지우가 커피를 마시고 나간 후 민서는 그녀가 사용한 컵을 챙겼습니다. 검사소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우 씨 DNA와 3년 전 한지우 씨 DNA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짜 한지우가 가짜였어. 민서는 즉시 태준에게 연락했습니다. 태준 씨, 당장 만나요. 중요한 얘기 있어요. 태준이 카페로 왔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그의 앞에 내밀었습니다. 한지우 가짜예요. 뭐? 3년 전 당신이 알던 한지우가 아니에요. DNA 검사 결과예요. 태준은 서류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진짜 지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당신 옆에 있는 여자는 가짜예요.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민서는 지민이에게 전화한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이 여자가 지민이를 협박했어요.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서요.
태주는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사기, 협박, 명예훼손, 전부요. 민서야, 미안해. 나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소용없어요. 민서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데요. 뭐? 당신 나 사랑한 적 있어요?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렇네요. 민서는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강씨 가문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태준의 할머니 강현숙 여사가 직접 주재했습니다. 85세의 노인이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우렁찼습니다. 다들 모였나? 회의실에 태준, 김순자, 강미라, 그리고 민서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민서 며느리에 대한 일 때문이다. 할머니가 태준을 노려보았습니다. 태준아, 내가 며느리한테 뭘 했는지 다 들었다. 할머니, 입 닥쳐. 재벌 손자랍시고 사람을 뭘로 아나? 할머니의 지팡이가 바닥을 쳤습니다. 며느리한테 따귀를 때려 창녀 취급을 해? 이게 사람이 할 짓이냐? 김순자가 변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가 있어서. 닥쳐, 순자야. 내가 제일 나빠. 할머니가 김순자를 가리켰습니다. 며느리를 며느리로 안 대접하고 하인처럼 부렸지? 내가 다 알아. 어머님, 그리고 강미라. 신우이가 움찔했습니다. 오빠 이혼시키려고 뒤에서 공작질한 거 다 들었다. 이 집안 망신이야. 할머니는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서야, 이 집안이 너한테 한 짓 할머니가 대신 사과한다.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야. 우리가 잘못했어.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태준을 보았습니다. 태준아, 무릎 꿇어. 할머니, 무릎 꿇으라고 했어. 태준은 민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서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닦았습니다. 일어나요. 민서야, 일어나라고요. 무릎 꿇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민서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 집안과 인연 끊고 싶어요. 민서야. 하지만 뱃속 아이는 강씨 집안 핏줄이에요.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 뜻대로 해라.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예요. 대신 양육비는 법적으로 받을 거고요. 당연하지.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예요.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요. 태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줄게.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민서가 태준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요.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이만 가볼게요. 할머니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용서는 내 마음이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우리 핏줄이야. 떨어져 살아도 우리 손주인 건 변함없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서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민서 씨 맞으시죠? 네. 여기 택배요. 상자를 열어보니 유아용품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태준. 민서는 메모를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택배가 왔습니다. 아기 옷, 기저귀, 유모차, 아기 침대. 민서는 태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만 보내요. 민서야, 그냥 받아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말해줘. 민서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병원 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옆에 앉았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나도 검진 같이 받으려고. 허락 안 했는데요. 알아. 하지만 기다릴게. 내가 허락할 때까지.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회사는요? 부사장한테 맡겼어. 당분간 나는 쉴 거야. 왜요? 너랑 아기가 더 중요하니까. 민서는 태준을 보았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 씨?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서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민서가 나왔습니다. 아기 건강해? 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다. 태준이 안도하며 웃었습니다. 민서는 그 미소를 보며 조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서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 생각해 볼게요. 그래. 압박 안 할게. 내가 편할 때 연락해. 태준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 연기일까? 그날 저녁 민서는 태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 먹어요. 집 근처 식당에서. 태준은 5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뭐 먹고 싶어? 아무거나요. 둘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민서야. 네. 나 정말 바보였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잃고 나서야 알았어. 다시 기회를 줄 수는 없을까? 민서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을 다시 믿어야 할지. 알아. 그래서 기다릴게. 1년이든 2년이든. 왜 그렇게까지 해요? 태준이 민서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사랑하니까. 민서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전에는 몰랐어. 사랑이 뭔지. 하지만 이제 알아. 내가 없는 삶은 의미가 없어. 민서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늦었어요. 알아. 하지만 늦었어도 할 거야. 너한테 진심을 보여줄 거야. 식사 후 태준이 민서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잘 들어가. 네. 민서가 돌아서려는데 태준이 불렀습니다. 민서야. 왜요? 사랑해. 매일 말할게. 내가 믿을 때까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태준이 아직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민서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서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겠어.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민서는 과연 태준을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을 선택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